네,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 만능통장 ISA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이 시간 함께 할 건데요. 고객자산운용부의 신긍호 상무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드디어 ISA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금융상품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예, ISA 제도는 5년 동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형 금융 서비스라는 점이 표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성향을 반영해 고객 자산을 맞춤형으로 운용해드리는 종합자산관리가 금융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금융상품 시장이 이미 만들어진 펀드를 판매하는 것 위주의 공급자 중심 금융상품 시대였다면 ISA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객 맞춤형 수요자 중심 금융 서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전에도 금융회사들은 각 회사별로 고객분들에게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네. 모든 증권회사와 은행이 동시에 참여하는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가 ISA를 통해 처음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예, 각 증권사와 은행이 출시하는 ISA 상품의 수익률과 운용 내용이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될 경우에 금융회사별로 자산관리 및 운용 역량이 노출될 것이며 금융회사 간 본격적인 자산관리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운용 역량을 향상시켜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각 금융회사들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ISA 제도의 시행과 함께 각 금융회사들의 자산관리 경쟁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상품으로 이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십니까? 예,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도 14일부터 신탁형 ISA와 투자 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예, 신탁형 ISA는 투자 자산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상품이며 네. 투자 일임형 ISA는 고객분들이 운용의 일부를 일임하는 상품입니다. 네. 예, 신탁형 ISA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고객과 금융상품 투자에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상품 선택에 자신 있는 분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투자 일임형 ISA는 분산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시장 금리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본인의 자산 운용에 좀 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신탁형을 선택을 하실 것이고 내 자산의 운용을 좀 전문가에게 좀 관리를 일부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일임형을 선택을 하게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 일임형 상품에 좀 더 방점을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투자증권의 투자 일임형 ISA는 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 투자형, 중립 투자형과 안정 추구형의 세 가지로 상품 유형이 구분되는데 적극 투자형은 주식 자산을 평균적으로 70% 편입해 투자하고 중립 투자형은 주식 자산을 평균 30% 투자하며 안정 추구형은 주식 자산을 평균 10% 수준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예, 그 고객 성향을 대체로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네. 주식 자산을 100% 정도 뭐 가득 채워서 이렇게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 성향도 있거든요. 보통 저희는 이제 뭐 공격적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성향 고객들이 있고 또 아주 그냥 그 위험 선호를 전혀 하지 않는 완전히 확정금리형만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투자 성향들을 위한 상품은
저희 그 투자 일임형 ISA에서는 상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그 저 투자를 일임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저희는 그 극단적인 성향의 고객분들을 위한 그 투자 일임형 상품은 안 만들었고요. 네. 그 중간 단계인 뭐 적극 투자형, 그 중립 투자형, 안정 투자형 이렇게 세 개의 유형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투자 일임형 ISA에서는 투자 성향별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2개씩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각 상품 유형별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멀티 투자형과 펀드형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네. 멀티형은 펀드, ETF, 리츠, RP와 ELS 등의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네. 펀드형은 말 그대로 펀드만 편입해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네네. 예, 고객분들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일임형으로 ISA를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본사 운용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예, 고객 개인별 선호도를 반영해 좀 더 자유로운 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지점의 PB와 상위에 운용할 수 있는 PB 맞춤형으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본사 운용형과 PB 맞춤형 ISA 상품 간 전환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 한국투자증권 투자 일임형 ISA 상품의 차별화된 장점입니다. 네. 예, 적극 투자형은 연 7%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하게 될 예정이고요. 중립 투자형은 연 5% 수준의 수익률, 안정 추구형은 연 3%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벌써 이 한국투자증권만의 또 차별화된 강점이 몇 가지 등장을 했습니다. 본사 운용형과 PB 맞춤형 또 자유롭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유형별로 적극 투자형은 연 7%, 예. 중립 투자형은 연 5%, 그리고 안정 추구형은 연 3%의 수익률을 추구하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운용 목표 수익률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한국투자증권만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이번 ISA 계좌를 출시하면서 감독 당국에서 발표한 그 ISA 모범 기준에 의하면 그 투자 일임형 ISA를 운용하는 모든 금융회사는 네. 의무적으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를. 예, 네. 저희는 운용위원회에 그 당사 리서치 센터 상품 전략본부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객자산 운용부가 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리서치 센터는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섹터가 유망한지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담당할 예정이고 상품 전략본부는 투자 유망한 지역 또는 섹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고객자산 운용부는 실질적인 운용 실무를 실행하게 됩니다. 네. 예, 한국투자증권 운용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산관리형 금융상품의 운용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아임유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 투자 자산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상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자 마이스터랩은 글로벌 투자 자산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상품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자산관리형 상품의 운용 경험이 이번에 출시될 투자 일임형 ISA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리서치 센터와 상품 전략 본부 그리고 고객 자산 운용부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서 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자산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운용 경험이 많다. 이 부분을 또 다른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 뭐 ISA 관련된 계획들, 서비스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내부 운용 전문가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 ISA 상품에서 좋은 운용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네네. 좀 더 운용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외부 운용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최근에 로봇 바둑 기사가 뭐 이세돌 구단을 그 이긴 것을 보고 그 지극히 기계적으로 객관적인 금융자산의 선택 필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런 뭐 계량 모델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산관리 솔루션이 도출되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와 같은 외부 전문가 집단이 그 좋은 운용 성과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검증 기간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요. 이런 뭐 외부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내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그 의지를 갖고 계시고 게다가 요새 그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우리 금융상품 분야에서는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에 또 관련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사실 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지금 다양하게 가입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 5%의 고금리 RP를 뭐 한시적으로 3개월 뭐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대표적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하고 계시죠? 예, 저희도 뭐 다른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네. 뭐 3개월 연 5%의 고금리를 드리는 RP를 제공한다던가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좀 이렇게 이 ISA 계좌가 5년 동안 정말 좋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상품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면을 생각을 한다면 네. 뭐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그 내가 거래할 금융회사가 자산관리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반에 그 일시성 이벤트보다는 추가적으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전략들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이 ISA 제도가 1인 1계좌 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한 좀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증권회사와 은행을 통틀어서 이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행 초기에는 이런 뭐 수수료 경쟁을 통해서 그 가입자 유치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 상품이 그 5년의 가입 기간 동안 그 수익률이 좋은 그런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 초기에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뭐 수수료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금융회사를 잘못 선정하더라도 네. 뭐 향후에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운용 역량이 좋은 금융회사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 회사는 시행 초기에 계좌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을 하지는 않을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예, 자산 관리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수수료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거 궁금해요. 예. 네.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연 한 1% 수준, 그리고 중립 투자형은 약 0.7% 정도, 그리고 안정 추구형은 한 0.4% 정도의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수수료 수준은 그 5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감안해서 책정을 한 건데 네. 일반 랩 상품과 비교할 때 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수수료가 비싼 게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 상품이 이제 5년 동안에 그런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면 너무 이렇게 수수료에 하실 필요는 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따져보면은 수수료가 그렇게 뭐 비싼 수준이 아니고 이 반짝 경쟁보다는 역량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ISA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팁도 들어보고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상품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ISA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투자하는 금융 서비스인 만큼 네. 수익률이 그래도 뭐 5% 정도는 좀 실현이 되면서 네. 그 운용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그 낮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상품이 이제 뭐 적극 투자형, 중립 투자형, 안정 추구형 이렇게 세 네, 여러 가지가 가지로 있었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립형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형. 네. 이 중립 투자형은 글로벌 주식 자산의 평균적으로 30% 정도 투자하고요. 네네. 글로벌 채권 자산의 평균적으로 약 50%, 60% 정도 투자하고 그 확정금리형 자산의 그 20% 정도 투자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주식 쪽에서도 이제 좋은 수익률을 장기간 낼 수도 있지만 네. 글로벌 채권 쪽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립 투자형을 활용할 경우에 연평균 약 5% 정도의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적극 투자형 상품이나 중립 투자형 상품을 5년 동안 적립식으로 활용할 경우에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성과가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다 안전하고 또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운용 전략들, 또 나에게 맞는 ISA 상품들 꼼꼼히 비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의 신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